자, 8월 30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내일이 말일이죠. 먼저 이 HLB를 몇 번 살펴보고 있는데 HLB 생명과학이 상한가가 살짝 풀렸죠. 풀리고 HLB도 꼬리를 달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꼬리를 달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지수 잠깐 챙겨볼게요. 시간이 장이 마감이 됐으니까 일단 코스피 차트의 주봉, 이번 주가 시작되는 주봉의 차트를 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오주선 근처에서 공방하고 있죠. 자,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면 자, 이렇게 5일선을 지켜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일 5일선 깨지 않으면 추세는 좋을 수 있고요. 코스닥 차트의 주봉을 보면 역시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서 5선 위에 있죠. 아직은 좋은데 박스권 상단 위에기 때문에 내일 하루 쉬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일단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5일선 이탈하지 않고 21선까지 회복해주는 좋은 모습 속에 있어서 내일 이렇게 이 박스권 상단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여기 정고점도 근처에 와 있는 거죠. 여기 가면 살짝 음모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전체로 추세는 무너지지 않은 모습이고 자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코스피의 외국인 매도는 뭐 끝도 없습니다. 계속 매도하고 있고, 요걸 그 금융투자하고 자유롭게 투신이 받아줬는 바람에 좀 살아났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고, 이 투신이 막판에 조금 매도세로 들어왔었죠. 금융투자하고 개인하고 외국인이 좀 지켜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나름 견고해 보입니다. 근간에 이 사실은 이 HLB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죠. 이렇게 보시면 베트남 자문에서 나노급 박스 긴급 승인 추가 서류 필요하다는 어제 제가 알려드렸고 일단 긴급 승인 안 났지만 추가 서류가 들어오면 승인해주겠다는 얘기죠. 어쨌건 이런 기사가 있었고 나노제 나노급 박스가 WHO 코로나19 백신 후보로 등재가 됐다는 이런 기사도 주말에 있었습니다. 주말에 다 나온 기사고 예전에 나노젠이 동남아 첫 코로나 백신 개발 중이라는 기사와 함께 갑자기 HLB라든가 넥스트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베트남 총리가 다음 달 국산 백신 생산 이게 바로 나노꽃 박스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나노제 나노꽃 박스 상용화 초읽기라면서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HLB 주가가 크게 급등했습니다. 자 더구나 거기다가 HLB가 나노꽃 박스 글로벌 권리 인수라는 또 기가 막힌 큰 뉴스가 나오면서 HLB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관련된 기사는 전부 다 동영상 링크에 걸어드릴 테니까 장 종료 후 시간의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설명란 링크에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살펴보시고 우리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보할 거고 이 부분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손흥민 절묘한 프리킥 시즌이었고 주식하다 보면 참 답답하시죠. 답답하고 올라가도 답답하고 떨어져도 답답하고 약간 스트레스도 받고 우리에게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골을 넣는데 프리킥을 저렇게 멋있게 찰 수가 없습니다. 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방송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보면 제가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우리도 손흥민 선수 골 넣는 거 한번 보고 이 기분 좀 싹 푸시기 바랍니다. 자, 베트남 자문위가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이 안 됐어요. 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지만 그래서 이 그 윤리위원회에서 서류 좀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이제 아침에 이 속보로 뜬 거죠. 그 나노코박스가 WHO 코로나19 백신 후보로 등재가 됐죠. 여기 이제 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나노젠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이게 예전에 이제 7월 달, 아니, 이게 이제 이 올해 1월 달 기사예요. 올해 1월 달에 나노젠이 동남아 첫 코로나 백신 개발 중, 요때 말에 사실 HLB가 조용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베트남 총리가 다음 달 국산 백신 생산 나노젠 나노코박스 뭐 상용화 초읽기라면서 넥스사이언스하고 뭐 관계사인 HLB막이라면서 HLB 주가가 자, 엄청나게 강하게 갔습니다. 오늘 막 그 HLB 지역이나 막 HLB 막 이렇게 여기 보면 HLB 나노꽃 박스 권리 인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숨가쁘게 HLB들이 달려왔고 이렇게 보면 이제 HLB 주가가 이제 숨가쁘게 달려가는 와중에 나노꽃 박스 글로벌 권리 인수 이 기사가 있으면 더 강하게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죠. 오늘도 이제 막 올라간 이유가 사실은 뭐 4시간 전에 이거라는데 뭐 개발사 지금 벌써 예전부터 쭉 나왔던 8월달 한 달 내내 나왔던 기사들 우리가 8월달 한 달 내내 제가 저런 기사들을 살펴드렸고 지나간 영상에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와 뉴스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 외에 HLB 그룹 조절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이걸 미리 맞출 수 있다면 미래에서 오면 돼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럼 주식은 우리가 뭐라고요? 대응 영역이죠. 주식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대응 영역이고 이 대응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HLB를 어떻게 하려고 들어왔는가. 즉 제가 주식은 항상 계획 영역이라고 했죠. 주식은 계획 영역. 계획의 영역이자 대응 영역이죠. 중간에 욕심이 생겨서 바뀌어서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주식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HLB나 HLB 생명과학은 저는 생각하는 건 이래요. 자, 먼저 HLB를 기준으로 그냥 쭉 살펴보면, HLB는 기술적으로 제가 아침에, 오늘 아침 일찍 영상 보시면, 아까 아침도 아니고 아까 낮에? 알려드렸죠.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 66,000원대. 66,000원대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이런 데 샀겠죠. 이런 데 사신 분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당연한 거죠. 이건 뭐라 할 게 아니죠. 여기서 벌써 여기까지면 5, 60% 수익이 났는데 당연히 난 차익 실현할 거야. 이러신 분들도 있고 밑에서 꾸준히 모아놓으신 분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하겠죠. 자, 제가 전 영상에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회장님들은 다 여기서 샀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사신 분들이 여기서 과연 차익 실현할까? 조금 힘들다 그랬죠. 요만큼 가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할까? 이건 나도 모르죠. 할지 안 할지. 하지만 저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시 나와봐야 알겠지만 왠지 안 할 것 같아요. 저기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월봉에서 보면 현재 주가 가치를 제가 항상 월봉에서 보라고 그랬죠. 자,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는 여기죠. 95,000원대. 저거 뚫을지 안 뚫을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은 대응 영역이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중요한 건데 내가 어차피 HLB를 장기로 들고 갈 마음이 없었어. 난 단기 단타하려고 그랬으면 당연히 이런 데서 차익 실현하는 게 맞죠. 근데 원래 난 단기 단타로 하려고 여기서 쫓아 들어가서 물렸는데 난 장기로 바뀌었어, 갑자기. 난 갑자기 장기 투자자가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사신 분들은 자, 나는 어차피 단기 단타로 며칠 보러 들어왔는데 됐어. 이전 만족하고 나가고 수익 내면 그만이죠. 근데 기가 막히게 눌림목이 왔네? 다시 매수, 다시 사면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가 이 주식을 진입할 때 어떤 포지션과 어떤 마음을 갖고 들어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모르면 차라리 분할 매도하는 거죠. 아, 예전 고점 풍산개미 TV가 66,000 조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50% 팔고 나머지 일단 기다려보자. 분할 매도가 중요하죠.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주식은 위험성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이 친구가 오늘 이렇게 끝나고 내일 더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죠. 제가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어디서 팔고 어디서 매도하고 얼마만큼의 차익 실현해놓고 기다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난 장기적으로 HLB를 꾸준히 모아갈 것인가. 만약에 이런 데서 매수했다면 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했죠, 제가. 월봉 고점에서 장기 투자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 장기 투자가 아니죠. 그냥 여기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사놓으면 주가가 저평가인 바닥에서 월봉 낮은 데서 사놓으면 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그랬죠. 항상 제가 영상을 보면 드리는 말씀이 현재 주가의 위치. 자, 현재 주가의 위치는 월봉. 추세의 턴과 방향은 주봉. 매수 매도 타점 제가 일봉에서 잡는다고 그랬죠. 이 세 개를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 월봉에서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역대적으로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앞에 있는 거 싹 잡아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딱 뚫고 나갔죠. 근데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을 뚫었어요. 여기죠. 항상 말씀드리죠. 이때 가격이 5개월선 기준으로 52,000원이에요. 52,000원, 58,800원이죠. 일단 월봉에서 정고점 맞고 떨어졌어요. 가장 위험한 자리를 맞고 HLB는 떨어졌습니다. 자, 이 친구가 내일이 말일이야. 내일이 말일. 내일 그냥 쭉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살짝 눌러주고 조정을 받는다면 이 변곡점, 1월 달에 생긴 52,000원짜리 여기를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깨지 않아야 여기서 턴에서 다시 찍고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깨졌다 돌아 나갈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또 하나 이걸 깨고 쭉 내려오면 꼬리가 쫙 달리겠죠. 이렇게. 쫙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음 달에 5개월선 이식해서 또 골든코르상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던 음봉이나 이렇게 십자 도정의 이 꼬리가 달리면서 한 달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눈치를 봐야 되죠. 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타임이 있어요. 이건 누구도 모르지만 이건 저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장기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냥 내비두는 거고 단기 투자하기로 하거나 장기 투자해서 50%는 내가 정고점에 차익 실현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50% 차익 실현하고 이제 기다려보는 거죠. 눌림목을 주나 안 주나. 자,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 주봉에서도 당연히 역사상 사상 최고의 거래량이 터져. 이렇게. 엄청나죠. 오늘 월요일이에요. 월요일날 벌써 저번 주 거래량 다 돌파하는, 이렇게. 뭐 넘진 않았죠. 거의 다, 한 3분의 1을 다 돌아왔죠. 이번 주 돌파 확률이 높죠. 자, 근데 이 HLB가 제가 중요하게 뚫어져야 할 봉점을 다 뚫었다고 했죠. 여기를 빠이빠이 시켜놓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봉에서 어디 빠이빠이 시켜놨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자리 안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꾸준히 우상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일봉에서 예전 HLB 설명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HLB가 이 자리를 탈출했습니다. 이 자리. 자, 이 자리. 요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HLB는 하루는 실수해서도 올라갈 건데 쭉 올라갔죠. 이렇게.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빠이빠이 시킬 수 있으면 쭉 날아가는 거고 주봉에서도 당연히 밑에를 빠이빠이 시켜놨는데 이 가격만 깨지 않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깼다?
근데 깨면 위치가 월봉에서 현재 위치가 저 자리에 깨면 높지 않죠. 여기죠. 뭐 이런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중장기로 봤을 때도 괜찮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단기로 여기서 팔고 아니면 여기서 50% 팔고 내가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이.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주식을 대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들어가야지만이 주식이 어떻게 변화가 돼도 흔들리지 않죠. 오늘 뭐 꼬리를 달았든 어쨌든 간에 충분한 이슈와 재료는 다 있죠. 다 있어요. 아직도. 자, 보시게 되면 나노꽃 박사 아직 긴급 승인도 받아야 되고, 자, WHO에서도 좀 인정하는 분위기고, 이제 삼상 A인데 삼상 다 통과해서 정식 승인 받을 수 있는 거고, 누구도 모르는 좋은 일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고, HLB 제약은 삼성제약 향남공장도 인수했고, HLB 셀도 이걸 투자했는데 여기서 끝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죠. 누구나 아마 그릴 거예요. 그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여기서 쭉 날아가서 상한가 점상 20% 점상 점상 이렇게 계속 가면 좋은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가다가 조정도 받고 들어가고 올라갔다 조정도 받고 이렇게 가는 게 눌림목에서 하는 게 정상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같은 날 눌림목을 주면 내일 눌림목 준다고 바로 사는 것보단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거죠. 어디까지? 21선까지 오든가 어떻게 되든가. 이렇게 오는 거죠. 조정이 오고. 그래서 완벽하게 자리 잡고 다시 돌아나갈 때 욕심을 비우면 돼요. 야, 내가 안 사니까 내일 날아갈 것 같아. 어떡하지? 저 내일 상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비둬야죠. 그냥 사신 분들 내비뒀다가 우리는 눌림목 주고 좋은 기회 오면 땡큐. 그래서 하면 되는 거죠. 완벽하게 욕심을 버리고 하는 거고 들어갈 때도 계획을 잡고 하는 게 좋아요. 제가 한 3일 전인가 4일 전 영상에서 한번 이런 영상을 한번 찍었을 거예요. HLB나 HLB 생명과학이 거래대금이나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상위로 들어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어디에 나타나게 되냐면 거래대금 상위에 딱 클릭하는 이 순간 당연히 이 종목들이 나타나겠죠. 보시게 되면 자, 거래량 종목을 보면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 종목을 보면 자,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이제 이렇게 HLB 생각이 드디어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고 HLB가 올라왔죠. 제가 전전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3, 4일 전 되죠. HLB나 HLB 생명과학이 탄력을 딱 받는 그 순간 HLB나 HLB 생명과학이 거래대금 5위권이나 10위권 안에 제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삼성전자 거의 1등인데 지금 이것도 해치울 정도로 애들이 들어왔죠. 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 있는 뭐 꼭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전국에 있는 단타나 단기를 잘하는 초고수 분들이 제가 다 들어올 거라고 그랬죠. 단타를 쳐도 5억, 10억 이렇게 치고 2억, 3억 이렇게 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시장에 드디어 딱 들어온 거예요. HLB에 쫙 들어와 있죠, 지금. 왜냐면 2억, 3억 가지고 이 거래량 거래대금 없는 거 단타 못 쳐요. 절대로. 본인 효과 창을 깨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 제가 찍어드린 거 알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쫙 들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고수분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랬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동매매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고수분들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IHLB, 펄어비스, 뭐 한국 BNC, 신풍지아, 에이스미가 쫙 들어오니까 누군가는 차익 실현했을 테고 누군가는 순간 빨리 팔았을 테고 누군가는 하니까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식이 혼조세가 됐죠. 당연한 거죠.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볼이 달리고 올라가고 막 정신없이 혼조세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이 밑에서 벌써 우리는 어디서 팔 것인가를 결정을 해놨다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 누구는 정고점을 대놓고 팔으라고 누구는 여기서 50% 정도는 차익 실현하십시오라는 말을 분명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맞고 떨어졌죠. 이거 뚫어줄 수도 있었어요. 오늘 뚫어줬고 안착하고 누구도 물러는 거예요. 그럼 지지해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지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당연히 여기까지 밀리죠. 그러면 앞으로 더 밀려서 조정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 나 스스로가 나는 정고점에서 50% 날리기로 했어. 어차피 날렸어. 50%. 나머지 50% 들고 와보지 뭐 수익 났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50% 갖다가 뭐 놀림목을 준다거나 승상게임에서 TV에서 얘기한 대로 월봉에서 다시 낮은 지점이었다 돌아나가면 난 그때 다시 추가로 매수하겠다. 어차피 수익 난 부분이 있으니까 뭐 수익 난 부분만 들어가겠다. 이 계획을 짜는 거죠. 자, 제가 얘기한 대로 딱 됐죠. HLB나 HBM이 딱 뛰기 시작하면 분명히 거래량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가 터지면서 바로 전국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실력을 갖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은 장기 투자, 수익 투자, 단기 투자 등 다양한 기법이 존재해요. 다 존중해줘야 돼요. 우린 수익 투자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한 거고 또 하나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HLB나 HLB 승량을 정말로 단기 단타로 꼭 사고 싶은 분이 있다면 30분봉에서 21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라고 그랬죠. 여기 안 깼죠? 자, 여기 안 깨고 상승, 또 안 깨고 상승, 안 깨고 쫙 날아갔죠. 이번에도 역시 안 깼죠. 여기 아직 안 깬 거예요. 다 만약에 시간에 또 올라가 있고 다음 날부터 여기 또 위에 안 깨고 올라간다면 괜찮죠. 그러나 깨진다면 위험한 거고
자, 위험하다는 게 주식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단기로 들어간 분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월봉에서 밀릴 수 있다는 얘기고, HLB생명과학도 제가 30분 봉상 정말 단기로 대응하고 싶으면 30일선은 20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주가 계속 타고 올라가다가 빵 때린 거죠. 이렇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30분 봉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직도 안 깼죠. 안 깨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 깨면 손절. 단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분들 큰돈 갖고 단기 단타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3분봉 갖고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본인이 기준 세우기 나름이에요. 따라서 HLB나 HLB 적이나 HL생명이나 넥스사이언스나 내가 어느 관점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주식을 대응하려고 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뉴스 듣고 여기서부터 싹 내동매매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때부터 우리 계속 영상을 찍어왔고 또 이 종목들이 밀렸을 때 이제 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나는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까지 모아야 되고 이런 계획들을 짜고 들어갔으면 충분히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은 엄청 많이 만나요.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HLB의 이 수급을 보면 하루하루 단기 수급이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외부인이 매수하였고 개인이 매도했죠. 투신 들어왔고 금융자 좀 매도했고, 크게 나쁠 거 없죠. 연기금이 많이 샀고 괜찮습니다. HLB 생명과학을 보면, 자, 오늘 뭐 외국인이 거의 쓸어 담았어요. 그죠? 상한가 풀리면서 개인들이 많이 풀렸고, 역시 수준 담았고. 자, 이렇게 그러고, 연기금은 오늘 뭐 가만히 있었는데, 어쨌거나,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샀다고? 내일 뭐 바로 막 올라간다? 우린 모르죠? 미리, 내일 하루 만에 다 팔면 그만이지만, 어쨌거나 외국인을 제일 많이 샀죠. 근데 HLB 생명과학의 월봉 H를 보면, 이 사상체육관 아니가 아니죠. 그죠? 이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쭉 따라붙으면서 밀려주면, 눌림목에 사면 되고,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 앞 밑에 있는 이 매물대는 다 뚫고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 자, 여기가 됩니다. 앞에 있는 뭐 높은 고점까지 다 뚫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난 들고 가겠다. 이런 기준을 세워놓는 거죠. 일봉에서 보셔도 역시 난 5일선 깨지 않는 한 아무리 흔들어도 버틸 거야. 이렇게 나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나누고, 난 분할 매도할 거야 마음 편하게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왜 그러냐면 굳이 HLB 주식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주식을 매수하든 간에 이런 상황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상한가를 먹고 잘 나왔더니 그날 점상점상 날아갔어. 이거 아까워서 다른 종목을 매수했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손실을 봤어. 자,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가 기준을 세워놓고 주식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 결론 내리면 HLB나 HLB 생명과학은 조정은 줄 수 있어도 상황은 아직도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 물론 제가 상황이 좋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뭐 엄청나게 날아간다거나 앞으로도 뭐 엄청나게 무조건 좋다는 이런 확신은 저도 못 드려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가 내가 이 주식을 대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들어가기로 마음 먹고 결정을 하고 들어가고 그에 맞게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는 게 정확합니다.